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이제 10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형증권사 탄생의 마중물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증권부의 허인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자본시장법 이거 취지부터 한번 역사를 쭉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우물한 개구리에 머무르고 있었던 우리 금융투자회사들이 그러니까 업권 간의 장벽을 허물어서 이제 몸집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좀 투자 야성을 키우겠다가 이 자본시장법의 정책적 목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 제정 당시 정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은 이 은행 대비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금융투자업의 발전이 미흡하고 그리고 자본시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를 이제 정책적 필요성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증권사들이 이제 수익을 단순 주식 중개,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만족하다 보면은 이제 서서히 끌어가는 물 속에서 끌어가는 물 속에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제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제 이를 막고자 이제 금융투자업의 본질인 투자를 더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그리고 선진투자은행 모델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이제 그 금융투자회사들, 그러니까 증권회사들의 자기자본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금융투자업자, 그리고 초대형 IB 등 자본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이 우리 증권사들의 대형화를 어느 정도 유도하는 데는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벌써 1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권사의 대형화 이쪽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순항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예. 이제 자료로 보여드릴 텐데 지난해 말 기준 그 국내 증권사 34곳의 자기자본 규모는 총 51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시행 첫 해, 그러니까 2009년 저때 당시 26조 원과 비교해서 10년 사이에 우리 국내 증권사들의 자본이 2배 늘어난 건데요. 예.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초대형 IB 지정과 뭐 단기금융업, 인가 획득을 목적으로 그리고 이 중소형사는 부동산이나 인프라, 항공기처럼 대체 투자 확대, 그러니까 수익성을 다각하기 위해서 이 자본 확충을 좀 경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자본 확충이 왜 중요하지? 좀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이제 증권사들은 자기 자본이 클수록 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 투자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를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딜, 큰 거래,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은 탄탄한 자본이 필수인 셈인데, 그러니까 동시에 이 금융당국에 의해서 우리 증권사들은 자기 자본의 몇 배 이상만을 영업에 투입할 수 있다. 라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 규모를 이제 정할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위험도가 IB 사업이 보통 브로커리지 사업보다 위험도가 높은 사업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IB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자본 규모가 커야 하기 때문에 이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 규모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굴리는 돈이 커야지 이제 투자할 여력이 생기고 투자할 곳도 많아지고 그 수익률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이 증권사 대형화를 유도한 핵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확충이 되면서 투자 여력도 그만큼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덩치가 커지면서 가져오는 어떤 수익성의 변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 역시 좀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 국내 증권사들 수익에서 이제 위탁 매매,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법 시행 이후 이제 꾸준히 감소해서 지난해에는 40%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예. 그 사이 기업 공개나 아니면 증자, 그리고 회사채 발행 구조화 금융 등 이 투자하는 그러니까 IB 사업의 수익 비중은 10%에서 40%까지 좀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이런 글로벌 IB들의 수익 모델을 조금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냈다는 점에서는 이제 업계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참 그런데 뭐든지 완벽한 건 없을 테고 자본시장법도 역시 10년 지나가면서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IB 사업이 분명히 늘어나긴 늘었습니다. 이 사업 수익 비중이. 하지만 이 사업에 그 막상 들여다보면은 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냐? 기업 공개나 좀 기업 금융, 그러니까 전통적인 IB보다는 부동산 금융에 좀 많이 수익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이 부동산 투자에 증권사들이 집중했다라는 건 조금 다소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또 증권사들이 이 부동산 PF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이제 채무보증 수수료라는 계정으로 조금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8년 3분기 기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의 IB 관련 수수료 수익에서 이 채무보증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8%, 그러니까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저 채무보증 수수료가 중에 약 70%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증권사 IB 수익의 약 절반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익이 좀 쏠쏠해서 많이 투자를 했겠죠. 하지만 이 가진 돈을 얼마나 수익성 있는 사업에 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은 좀 글로벌 수준과 비교해서 아직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2018년,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 골드만삭스의 경우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12%를 기록을 했는데요. 국내 초대형 IB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10%를 넘긴 증권사고 나머지 네 곳 초대형 IB의 ROE 평균은 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자본이 늘어난 만큼, 그러니까 이게 ROE에서 분모를 차지하는 건데 이 자기자본이 늘어난 만큼 ROE 하락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모 증가분을 상쇄할 만큼 수익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제 ROE가 좀 개선이 된 게 아니라 예전과 비교해봤을 때 지난해 주요 증권사들의 ROE는 분명히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개선이 좀 이뤄지는 데는 더뎌졌다라고 평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글로벌 부동산 투자 확대는 좀 해외 곳곳에서 이제 투자 경험을 쌓으면서 이 글로벌 IB들과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이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자본시장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이 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 지표인데요. 요 지표들을 보면은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은 이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 경로는 여전히 은행 대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은행 대출이 약 70%, 그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우리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좀 이럴 때 찾는 시장이 자본시장이 아니라 여전히 은행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송호성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본시장법 10년에 대한 이야기들 허윤영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